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싫거나 오늘 하루를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막막해서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무겁고 특별히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불안한 기분. 우리는 그것을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이런 기분이 자주 찾아온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무기력한 일상을 단단하게 일으켜 세우는 힘,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이 만들어준 시간표대로 살아왔습니다. 학교에 가야 했고, 출근을 해야 했고,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기 싫어도 몸을 움직여야 하는 강제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바쁨이 힘들어서 자유로운 시간을 그토록 꿈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시간.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자 우리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강제성이 사라진 하루는 자유가 아니라 공백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텅 빈 시간 속으로 불안이 스며듭니다. 잡념이 꼬리를 물고 지난 날의 후회가 찾아오고 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이 자리를 잡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인간의 뇌는 할 일이 명확하지 않을 때 가장 불안해한다고 말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이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루틴입니다. 루틴이란 매일 반복하는 나만의 작은 의식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차를 마시고, 일정한 시간에 산책하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루틴은 선택의 피로를 없애줍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의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무엇을 할까? 이 선택들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지금의 시기에는 오늘 뭐 하지? 라는 고민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국 고민만 하다가 에너지를 다 쓰고 소파에 누워 TV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틴이 있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자동으로 이불을 개고 식사 후에는 자동으로 옷을 입고 산책을 나갑니다. 생각할 필요 없이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뇌가 에너지를 아끼게 되고 그 아낀 에너지를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삶이 단순해지면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그 평온함은 규칙적인 일상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루틴은 성취감을 선물합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자괴감 때문입니다. 거창한 성취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루틴은 아주 작은 성공을 매일매일 쌓아가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반듯하게 개는 것. 이것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위대한 시작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 첫 번째 과업을 완수했다. 이 작은 성취감이 다음 행동을 할 힘을 줍니다. 이불을 갠 사람은 세수를 하게 되고 세수를 한 사람은 아침을 챙겨 먹게 됩니다. 작은 질서가 하루 전체의 질서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과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성과가 필요합니다.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뿌듯함. 그것이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 세 번째로, 루틴은 삶의 리듬을 만듭니다. 음악에 리듬이 있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리듬이 필요합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이 리듬을 깨뜨립니다. 어제는 늦게 자고 오늘은 늦게 일어나고 식사 시간도 제각각이면 우리 몸은 언제 쉬어야 할지,
언제 활동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혼란이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고 마음의 짜증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규칙적인 루틴을 가진 사람은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잘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고 일어날 시간이 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 일정한 리듬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주변 상황이 변해도 내 하루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루틴을 만들어야 할까요? 루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어려운 공부 계획은 루틴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건 숙제가 됩니다. 숙제가 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루틴은 아주 작고 만만해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3가지 루틴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정돈의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고 이불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면 바로 설거지를 하세요. 내가 머무는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어지러운 방에서는 생각도 어지러워집니다. 정돈된 공간에서는 생각도 정돈됩니다. 나를 위해 공간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하루를 대하는 가장 품위 있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걷기의 루틴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햇볕을 쬐며 걷는 것입니다.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환기를 위해서입니다. 걸으면 생각이 발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머릿속을 꽉 채우던 걱정들이 발걸음마다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철학자 칸트는 매일 오후 3시 30분이 되면 어김없이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이웃들이 그를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규칙적으로 걸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에게 산책은 운동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의식이었습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우리는 무기력에서 빠져나옵니다. 세 번째는 기록의 루틴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짧게라도 오늘을 기록해보세요.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먹은 음식, 오늘 만난 사람, 오늘 느낀 기분, 3줄이면 충분합니다. 기록하지 않은 날들은 그냥 흘러가 버리지만 기록한 날들은 내 인생의 역사로 남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저 그런 날이 아니라 나름의 의미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록들이 쌓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삶이 꽤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매일 똑같이 살면 지루하지 않나요? 너무 빡빡하게 사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루틴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게 달립니다. 레일을 벗어난 기차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탈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규율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편안해집니다. 무엇을 할지 몰라 방황하는 시간보다 정해진 일과를 마치고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가 훨씬 더 달콤합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너무 많은 시간 속에서 길을 잃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은 말뚝 하나를 박아보세요.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매일 오후 30분 책 읽기, 매일 저녁 감사한 일 하나 찾기. 이 작은 말뚝들이 당신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쉽게 늙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갱신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같은 행동을 하지만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의 힘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멈추지 않고 나만의 리듬으로 오늘을 굴려가는 것. 그것이 무기력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당신의 인생을 축소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대접하는 것이 내 인생을 대접하는 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질문 하나를 가슴에 품어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나는 오늘 나와의 약속을 지켰는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의 하루를 소중히 다루었다. 내일도 나는 나의 리듬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 믿음이 당신의 내일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인생적 미소는 불안한 마음을 비우고 단단한 일상을 짓는 곳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